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국채에 대한 재매입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가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을 전해줬고 모더나의 암치료제 임상 3상 성공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도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가 잘 가니까요. 양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여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는 이 시장의 반등의 중심 이슈인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네이컷으로 저희가 선정한 사진은요. 이 반도체 사진 준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0조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주주 환원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죠. 이제는 단순히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주주들에게 환원을 할 것인가로 시장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만큼이나 삼성전자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을 시원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증권가의 분석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요. 4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을 들려왔었죠. 예정 주식 수는 2,400만 주가량이고요. 발행 주식과 비교했을 때 한 3%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장내에 매수를 하고 소각을 한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소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하고요.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 이 매입한 주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매입한 주식을 없애게 되면은 전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게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의 지분 가치, 한 주당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40조라는 규모가 3.6%의 매입이 가능한 규모이고 만약에 전량을 소각하게 됐을 때 주당 순이익인 EPS 같은 경우에는 3.8%의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40조 시장의 예상치가 한 20에서 30조 규모였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증권가에서는 이 40조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SK하이닉스가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50%가량을 환원할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는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최대 기준에서 이제는 이 50%가 최소의 기준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비중이 더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정 배당이나 특별 배당에 대한 추가 검토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이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 추가적인 환원 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올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50%의 기준이 최대가 아니라 최소로 바뀌었다는 것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만약에 50%를 최소 기준으로 가정을 한다면 잠재적인 주주 환원 재원이 245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잉여 누적 현금 흐름을 보게 됐을 때 25년이 28조고요. 26년이 됐을 때 191조가량 올해가 지나면 이 정도의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이 쌓일 것이고 27년이 되면 그 규모가 더 커집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쌓이고 있는 현금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3년 누적의 현금 흐름을 보게 된다면 490조가량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50%를 환원을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245조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조 규모가 굉장히 적은 시작 규모라고 보면 좋겠죠. SK하이닉스가 40조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의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리고 50% 이상을 환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이제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주주 환원 정책을 더 좋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선 26년까지 누적 현금 흐름에 대한 50% 주주 환원이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정규 배당
배당을 지급 후에 잔여 재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당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좀 돌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현행 3개년 정책의 마지막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남은 현금이라던가 이런 배당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분기, 4분기에 추가적인 환원 정책 카드를 어떻게 꺼내들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별 배당이 100조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6년까지 누적 2년 현금 흐름의 50% 환원 정책이 펼치게 됐을 때 특별 배당이 100조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금 KB증권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이 펼쳐지게 된다면 당연히 단순히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만 재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의 밸류에이션 상승에 대한 촉매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려면 시원하게 이러한 정책을 내놓으려면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삼성이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15%의 금액을 올리더라도 사는 기업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신규 주문 대상의 일부를 좀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4나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최대 15%,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10%가량의 인상을 지금 할 것으로 보이고요. 5나노도 15%, 8나노에 대해서도 두 자릿대 가격 상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요가 강하게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격 인상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반도체 중심의 수요가 여전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이 미국의 견제 속에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객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중국의 파운드리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모든 주문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도 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수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파운드리에 대한 경쟁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4나노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는 것 또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수요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100%의 4나노 라인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퀄컴 등의 고객사의 로직칩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삼성전자의 HBM용 베스다이를 지금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고객의 물량까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평택의 4나노 공장이 지금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이 공장 가동과 가격 인상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나노의 2세대 양산은 물론이고 가동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수율도 좋아진다면 가격 인상은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것이고 이게 기업의 수익성에 큰 폭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이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KB투자증권에서는요, 이 AI 투자가 사실 AI를 투자비를 많이 쓰는 만큼 기업들의 현금이 좀 부족해질 것이고 이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돼서 금리 인상 시즌일 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KB증권에서는 3년 이내에 회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수익화가 기대가 된다는 건데요. 클라우드 캐파가 지금 28년까지 사실상 완판 수준이라고 합니다. 28년까지 대부분의 예약이 완료가 된 건데 이 충족하지 못한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다음 해로 이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KB증권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6년에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공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26년에 물건을 받지 못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7년으로 대기를 거는 거고요. 27년에 필요한 물량은 28년까지 대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없게 되는 거겠죠. 그것을 KB증권에서는 수요의 도미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수요의 도미노 현상이 28년까지는 최소한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서는 당연히 28년까지 공급자 우위 측면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패권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잊지 말고 체크해봐야 될 글로벌 이슈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글과 마벨이 AI 칩 공급망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구글이 마벨 주식의 인수권을 전량 행사하게 된다면 122억 달러의 또 이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TPU를 설계하는데 이 설계를 할 때 브로드컴 중심의 고객사를 협력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벨까지 확대가 되면서 공급망의 다변화를 구글 측에서 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H200에 대한 반입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양쯔 메모리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반입 같은 경우에는 10만 개가량 확보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개방은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 측을 좀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에 글로벌 낸드 점유율 14%가량 차지하고 있는 세계 3위 기업인데요. 창신 메모리 때 이 메모리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흔들렸던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전히 수요가 뜨겁고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특히나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성이 극대화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받고 있고 지금 투자자들도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1,300원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수출 업체들의 이 달러 매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율이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의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과연 안정적으로 1,300원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 소식이 들려오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3% 오름세 보이면서 출발을 하더니 그 이후로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오전 10시에 가까워져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고요. 6,900선을 터치하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5.15% 강세 탄력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6,804.1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하나 발표를 했었죠. 대규모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오름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상승폭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15% 강세 탄력 유지해 나가면서 834.78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제약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오늘은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상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메이저 주체들이 조 단위로 물량들을 팔아치웠는데 오늘은 물량들을 담아내면서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폭이 살짝은 줄었습니다. 2,70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이 4조 6천억 원 대량으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뱉어내면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조 4천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전부터 팔자세 보여주면서 1,300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요. 그래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매도세 보여주다가 이틀째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827억 원 담아내면서 코스닥 지지해주고 있고요. 개인도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429억 원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첫 번째는 반도체주입니다. 시장에서 다시 반도체주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재료는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자사주 40조 원을 취득한 뒤에는 전량으로 소각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증권사에서 이 예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다 잘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어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온 만큼 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 수급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관련주들의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SK하이닉스가 12.00%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도 동반 강세 흐름 이어나가면서 10.1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인 네페스와 두산테스나도 7.13%, 6.68%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들도 시장에서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SK증권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할 듯하고요.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전방위적으로 증권주에도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증시 화랑으로 증권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기업 금융이라든가 자산 관리를 하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방어력이 높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실적이 어떨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늘어날지는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증권주들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뚜렷한 호재 소식이 있는 SK증권이 상한가 터치를 하고 있고요. 상상인증권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111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8.40%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영증권과 하나투자증권도 4.02%, 6.4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점검해보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정비해 보시죠.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간밤에 빅 호재를 발표하면서 주가도 크게 폭등했죠. 모더나 측에서 이제 머크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고위험의 피부암인 흑색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mRNA는 코로나19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코로나19에 들어간 개발된 mRNA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가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러한 기대를 반영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모더나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178%나 폭등했고요. 머크의 주가도 12.6% 올랐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이 개인 맞춤형 백신 인티스메란 오토진이라 함은 mRNA 항암 치료제인데요. 예방 백신은 아니고요. 수술 후에 재발을 막는 치료용입니다. 암을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시키고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될 위험을 낮추는 부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모더나 mRNA 암 백신 관련주 국내 증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mRNA 원료를 개발하는 ST팜과 파미셀이 있고요. 위탁 생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파트너사인 소마젠도 강력한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모더나 머크 동맹사인 알테오젠도 있고요. 또 mRNA 백신국 개발에 녹십자 그리고 독자적인 mRNA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한미그룹주와 올릭스, 삼양홀딩스도 관련주로 엮입니다. 오늘 분위기 함께 관련주 안에서 살펴보시죠.
소마젠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한가로 또 직행하면서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ST팜,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ST팜도 15% 급등세고요. 파미셀, 올릭스도 관련주 안에서 선방하는 모습 5에서 6%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포스코 그룹이 세계 최대 2차 전지 소재 시장인 중국 공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글로벌 양극재 선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 그룹과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 전반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석과 염수 리튬 공급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까지 2차 전지 소재 공급망에서 전 단계에서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했고요. 또 시장에서는 향후에 LFP 그리고 ESS용 소재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방침 속에 기대감을 더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국내 철강업계 안에서 반가운 정책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가운데 포항과 광양 등의 남부권에 대규모 제철사를 둔 철강사,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있겠죠. 이러한 철강사들이 연간 수천억 원대 전력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별 전기 요금제는요, 이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발전 설비의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안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요. 전력망의 건설 부담이 크고 전력 수요가 좀 높은 지역, 수도권 지역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게 되면서 전력 수요를 지역별로 좀 분산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철강 업종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동반 강세인데요. 포스코 엠텍이 어제 넥스트 트레이드 마켓에서부터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요즘 정규장 안에서는 상승세 좀 내준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지주와 넥스틸, 현대제철까지 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세아제강 지주 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소식이죠.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라는 역대급 주주환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SK하이닉스 이번에 자사주 취득 그리고 전량 소각에까지 나선다고 했는데요. 취득 금액 40조 원, 시가총액 대비 약 3.6%, 유통주식 대비로는 4.3%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앞으로 일정이 약 3개월로 잡혔습니다. 앞으로 향후 3개월 동안 대기 매수의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주가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발표에서 주주환원의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의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환원한다는 계획이고요. 자기 주식 취득, 소각과 현금 배당을 병행하면서 배당 확대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을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추가적으로 안내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또 이번에 주주 환원 계획을 두고 여러 가지 코멘트 제시했는데요. 40조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기존의 50%는 환원의 상한이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최소 기준이 됐다면서 환원 규모의 상방이 열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추가 환원의 재원이 90조에서 100조 원까지 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도 이번에 주주환원의 3원칙 모두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타이밍과 인식, 기대감까지 모두 좋았다라는 평가입니다. 특히나 10월 말에 배당 정책을 새로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본 배당에 특별 배당까지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또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죠. 함께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 12% 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68만 5천 원 선 회복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8%대 급등세 26만 8천 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는 두산테스나 가온칩스, HPSP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 있고요. 두산테스나 7%대 강세 8만 1,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오늘도 골라주신 특징주, 후착주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카카오페이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대감에 오늘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담은 클래리티 법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카카오페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조 원이 좀 넘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종목이 LG U+인데 LG U+와 카카오페이가 이제 시가총액은 이제 하나 차이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지금 시중에서 카카오페이는 금융, 증권, 보험도 하고 있으니까 금융주를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카카오페이는 시장에서 현재 핀테크주로 아직은 인정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바닥권을 막 탈피하려는 듯한 느낌이기도 한데 앞서서 그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관련된 부분이 오늘 상승을 어떤 촉발한 부분이긴 맞긴 한데 사실 카카오페이를 조금만 옆으로 돌려서 보면 사실 다른 업종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선보사들이 좀 셌었는데 오늘은 좀 자리가 바뀌어서 생보사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자체 탄력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런 카카오페이를 테마성으로는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볼 수 있고 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험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주 쪽에 좀 중점을 둬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카카오페이의 전체 매출을 100이라고 따졌을 때 금융 쪽, 그러니까 뭐 보험, 증권, 금융 이쪽이 지금 한 52% 정도 되고요. 우리가 보통 카카오페이 결제를 하는 게 한 42%, 나머지 이제 6% 정도 플랫폼인데 이 보험 쪽에 지금 현재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 카카오페이 보험도 카카오페이 손보라고 보통 부르죠. 이게 실적이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매출이 또 역대 최대를 좀 지속적으로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카카오 손보에 어떤 특징이 있죠. 굉장히 짧은 보험을 위주로 좀 많이 그동안에 계약을 했었었는데 여행 다니실 때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카카오페이 손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단발로 이용을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돈은 안 되니까 좀 약간 장기 계약이 필요했었는데 최근에 카카오페이 손보 쪽에서 장기 계약 쪽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애완견, 애완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펫보험도 이게 장기 계약이거든요. 한 번 들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15년, 많으면 20년까지 같이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험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카카오페이 손보의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2분기에 한 240억 정도 보험 쪽에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2분기에 상반기죠. 2배 정도 가까운 440억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대면 우리가 보통 키움증권 하면 비대면 증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카오페이 손보도 비대면 이제 보험사죠. 길게 봤을 때 25년도 6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오른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어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기는 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보험사 쪽에 모멘텀을 타면서 올라가는 게 조금은 이제 견조한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수급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어제까지 수급 보면 좀 타이트하게 보면 외국인 기관 팔고 있는 걸 보이긴 합니다만 오늘 수급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상당히 좋게 들어올 수 있고 정리를 하면 카카오페이 핀테크 쪽의 어떤 밸류를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보험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실적 견인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포인트가 손해보험 분야에서 또 높은 실적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집중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IT생 글로벌입니다. 오늘 모처럼 또 주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크게 반등하면서 장중에 20% 이상 급등세까지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IT생 글로벌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트럼프가 의회에 요청한 클래리티 법안에 관련돼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마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IT생 글로벌인 것 같은데요. 네. IT생 글로벌 우리가 보통 이름만 들어서는 이거 뭐 좀 개별주 아니야? 뭐 굉장히 저가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고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었던 기업이죠. 현재도 한 뭐 7천억 후반 중반 정도. IT생이라고 여러분 HTS에 치시면 IT생 글로벌까지 5개 회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IT생 글로벌은 지주회사고 나머지 4개는 자회사인데 이게 작은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회사 4개를 상장 자회사 4개를 거느린 지주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도 네. 뭐 나쁘진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좀 생소할 테니까 그냥 뭐 쉽게 설명드리면 단어로만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AI, 클라우드, 뭐 핀테크, 뭐 STO 뭐 이런 것들. 근데 IT생 글로벌이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각인이 돼 있죠. 투자자들한테 금 관련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금이 많이 오르면은 IT생 글로벌이 오른다. 자, 그럼 IT생 글로벌은 금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 금 거래소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게 바로 IT생 글로벌이죠. 이런 뭐 비상장사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금 관련주로서 IT생 최근에 또 금 가격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IT생 글로벌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1분기, 2분기 합쳐서 상반기에 1,0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뭐 90% 이상 성장을 한 거고. 일단 IT생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STO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터리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 상장사 아실 거예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자회사도 얼마 전에 인수를 했죠. 갤럭시 FN이라고 해서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STO, 이제 토큰 증권 사업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좀 유명한 것은 이제 웹3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웹3 같은 경우는 무엇을 웹3라고 하냐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웹2입니다. 웹2. 메인 서버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웹3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걸로 인해서 금을 실물 거래도 갖고 있고 이걸 이제 토큰화 시켜서 이걸 이제 어떤 웹3에서 거래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그 IT생 글로벌의 어떤 향후의 미래 전략이죠. 정리를 하면 트럼프 관련된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관련돼서 오늘 뭐 나름대로 모멘텀 잡고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는 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얼마나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뭐 많이 올라서 빠진다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작년 25년도 주가가 10,000원이 채 안 됐었어요. 한 6,000원 정도에서 올해 한 3월 달까지 7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12배 정도 러프하게 좀 올랐죠. 그러고 나서 많이 빠지긴 했죠. 2만 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 중인데 자, 그러면은 상반기에 1,0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상반기에 1,000억입니다. 그럼 하반기까지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계산을 나름대로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2,000억이 나올 수 있고 조금 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한 1,700억, 800억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200억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퍼를 이제 온기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좀 적은 거죠. 한 5도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싼 가격이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IT생 글로벌에 집중을 하는 것은 이 회사 실적이 좋아졌네. 그럼 사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클래리티 법안이나 아니면 뭐 금값이 올랐다라든가 이런 것들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적인 부분은 많이 주가에 좀 적용이 안 돼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면 IT생 글로벌도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는 양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디지털 플랫폼 사업 확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투자도 단행하고 사업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오늘 또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급락 하루 만에도 되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매수기에 열려있는 포착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골라주셨네요. 반도체주를 계속 요즘에 포착 종목으로 꼽아주시는 것 같은데 제주 반도체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답을 드리면 하나만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실적이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런 이제 주식이 정말 쉬운데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가 반등이 미미하다. 많이 빠졌고 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간 다음에 사는다라기보다는 올라가기 전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합리적인 좀 전략이 되겠죠. 제주 반도체 하니까 뭐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같긴 합니다만은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는 않죠. IDM은 아닙니다. 이제 팹리스죠. 대만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파운드리를 이용을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무엇을 많이 만드냐면 뭐 DDR4, LP DDR4 요게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요즘 DDR5인데 누가 DDR4를 만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게 제주 반도체의 장점이죠. 안 하는 걸 이제 합니다. 이제 레거시 반도체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제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같은 IDM들이 이 레거시 반도체가 아니라 뭐 선단 공정을 사용하는 뭐 DDR5나 뭐 LPDDR5X, 그다음에 뭐 HBM 이쪽으로 지금 라인을 다 돌려놔서 지금 DDR4나 LPDDR4를 만드는 쪽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오히려 쏟티지가 나면서 엄청난 정말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제가 항상 제주 반도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뭐 한 30위, 러프하게 50위까지 1위서부터 끝까지 다 잡았을 때 실적으로 따졌을 때 아마 제일 좋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MCP 역시 좀 주력이죠. 멀티칩 패키지. 멀티칩 패키지는 낸드와 D램을 같이 패키징을 한 거죠. 자, 일단 창신 메모리 증설로 인해서 DDR4가 시장에서 많이 풀리면 이 제주 반도체 쪽은 리스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창신 메모리도 지금 DDR4에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 해결 안 되고 다만 단점이다라고 하면 한 가지 정도 단점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이런 높은 정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일단 시장에서 우려감이고 중국 쪽의 특정 기업의 70% 정도의 매출이 몰려 있다라는 점. 요즘이 좀 약간 그 리스크인 것 같아요. 저 네.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 기준에서 한 14만 7천 원, 저점 기준에서 한 5만 원대까지 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딱 최근에 반등 주고 조정 주고 이제 반등 2차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 N자형 패턴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일단 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갖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9만 원 고점을 넘는 걸 보고 내가 매수를 하겠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실적이 3분기, 4분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번 지금권에서 분할 매수 전략 괜찮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전고점보다 살짝 높은 10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전저점보다 약간 밑으로 러프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레거시 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면서 실적 성장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봐주셨고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까지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조 원대 주주 환원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이사회를 열고 특별 현금 배당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환원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은 인겨 현금 흐름 FCF의 50%가 중심이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현금 창출력이 커진 만큼 회사 성과를 주주와 나누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조치다. 시장에서는 최대 200조 원 환원설도 나왔지만 대규모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을 감안하면 100조 원대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R&D와 시설 투자에 55조 원 넘게 투입했다. 방식은 자사주 소각보다 현금 배당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 문제 등 지배구조 부담을 고려한 선택이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발표가 저평가 해소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와는 또 다르게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5%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함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도 이제 주주 환원책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주 정도 8월 말 정도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SK하이닉스의 우리가 또 만족스러운 주주 환원책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개선되는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섹터가 특히 강하고 살펴봐야 할지 또 어떤 섹터는 좀 약한지 비교해서 분석하고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넥스트 투자자본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과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역시 강한 섹터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반도체도 좋지만 오늘 바이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반도체는 올라가고 AI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가는데 변압기,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바이오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대표님, 바이오 섹터가 역시 모더나의 힘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암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못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이 암 백신 이슈로 이제는 바이오 트렌드가 바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모더나에서 발표했던 mRNA 암 백신 관련한 부분은 이제 RNA를 기반으로 해서 백신에 대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기술인데 임상 3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모더나 주가는 150% 이상 상승을 했던 상황이고 관련해서 mRNA 기반으로 이제 해서 이제 백신을 만들거나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알지노믹스나 올릭스 같은 종목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기술 수출 관련해서 실제로 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 좀 더 많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말까지의 그 지분 관련한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RNA 관련해서 그 완벽한 관련주라고 한다면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RNA 관련한 종목들 알지노믹스나 올릭스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그 모더나의 mRNA 기술을 활용한 그리고 항암제 시장이 좀 더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바이오 시밀러나 제형 변경 관련한 쪽으로도 이제 수혜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시장의 바이오 강세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에 대해서 그동안 투심이 좀 더 악화돼 있었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서도 코로나 때 이후에 모더나를 포함한 거의 모든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제외하고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테크들이 전부 다 약세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몇 년 이상 약세를 나타냈던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엔 작년까지는 좋았지만 올해 들면서 바이오
그 플랫폼이나 바이오 테크 관련한 쪽에서의 주가가 우리나라도 역시 약세를 나타냈던 것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의 이제 수급 강화 그리고 이제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바이오에서도 그러니까 좀 전환적인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제형 변형을 포함한 이제 바이오 대형주 관련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가 밀순간에 또 큰 이벤트가 나오면서 큰 뉴스가 나오면서 일제히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그동안 바이오는 참 뭔가 투자할 상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만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암백신으로 일순간에 반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좋은 바이오주들을 좀 봤고요. 다음은 이제 변압기, 전력기기 쪽인데요. 하락하는 섹터 중에 참 이 전력기기 쪽은 좀처럼 반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나 뭐 AI 관련된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데 전력기기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네,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전력기기 내에서도 변압기 관련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을 포함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 전력기기의 그동안 대표주 역할을 했었는데 이 초고압 변압기 관련한 종목들의 약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전력망 관련해서 이제 수혜는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주가에는 이미 조금은 선반영됐다라는 평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밸류 부담도 함께 나오면서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본다면 여전히 높은 수주 잔고 그리고 고가의 이제 수주 경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 3사 모두 공장 증설 속도가 아직까진 수주 잔고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매출 공백이 여전히 주가에도 어느 정도 선반영된 주가 대비해서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력기기 관련해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부분은 여전한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데이터 센터의 증설 속도는 여전히 증가에 대해서 이제 캐펙스 투자도 빅테크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압 변압기를 포함한 전력 송전망 관련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의 플러스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장 증설 속도와 생산 속도가 수주 잔고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은 주가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바닥을 잡고 조금은 횡보하고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특히 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상대적인 약세가 조금 오래되고 있다는 점도 전력기기, 특히 초고압 변압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늘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크게 반응을 못합니다. 뭐 수주 소식, 뭐 실적이 탄탄하다 이런 것들은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데 뭔가 주가를 올려줄 만한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들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오늘도 시장이 좋은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압기, 전력기기 빅3는 오늘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오늘 또 분위기 좋은 바이오 쪽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뭐 여러 가지 체크하다가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 암백신 이야기를 보니까 이 모더나의 mRNA 백신과 그리고 머크의 이 키투루다를 같이 병용해서 쓰는 기법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알테오젠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알테오젠이 오늘 상승 섹터의 특징주로 네네.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모더나를 포함해서 암백신 그리고 mRNA 관련한 이제 백신 항암제가 나오게 되고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제형 변형된 알테오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특허 만료나 아니면 그 이후에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확대가 될 때 생산 쪽에서의
이제 수혜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받아갈 수 있지만 네네. 이 부분은 차후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 순위로 본다면 제형 변형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더나도 그렇지만 머크의 이제 베스트셀러 키트루다 관련해서 작년 9월에 그 FDA에서 이제 판매 승인이 난 이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특히 2분기에 6,600억 매출이 기록이 되면서 네. 1분기 대비해서 262% 매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온 기대치, 이제 가이던스 대비해서도 60% 이상 높은 수치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이제 정맥 주사 대비해서 제형 변형된 이제 피하 주사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이 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특허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모두 승소나 아니면 지연으로 끝나게 되면서 특허 관련한 부분의 리스크가 줄어든 반면 매출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SC 제형으로 제형 변형 기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제형 변형 기술은 이중항체 관련한 기술이라던가 RNA를 활용한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도 항암제에서도 이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그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암백신 그리고 백신에 대한 항암제에 대한 이제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개발이 늘어나게 되면 알테오젠과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이제 제약사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리스크라고 한다면 2030년대가 되게 되면 이제 각 제약사에서도 이 히알루론디나제를 포함한 이제 제형 변형 SC 제형 변형에 대한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 구도가 유일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기술의 완성도 측면에서 할로자임이나 알테오젠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알테오젠에 큰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트루다의 상업화가 안착을 하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다른 UBS를 포함해서 다른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키트루다 SC에 대한 매출 성장세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이게 큐렉스라고 하는데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해서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치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알테오젠의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오늘 10%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모더나 머크의 암 백신의 최대 수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알테오젠이 가장 또 좋은 여건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올해 알테오젠 주주분들 너무 힘드셨을 텐데 좀 좋은 소식으로 일단은 주가가 좀 반전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는 또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역시 반도체 볼 수밖에 없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흐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다 10%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해운 섹터는 최근에 어쨌든 이란 전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계속 지정 확정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오늘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책은 앞에서 다들 보셨을 거고 내용이 어떻다라는 건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이제 곧 있으면 주주 환원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주가의 상방에 힘이 되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밑에 하방을 막아주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인지 이걸 아마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도 40조 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네네. 했고 프리캐시 플로우 대비해서 이제 5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점에서 체크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프리캐시 플로우에서 50%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점입니다. 네네. 이 부분은 단순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확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긴 수 있는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이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선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습니다. 잉여 현금이 남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많이 소모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공장 증설을 포함해서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증설하기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빨리 많이 지어서 빠르게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제 나중에 공급 초과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엮어본다면 현 시점에서 그 비중을 줄이고 주주환원 정책을 늘리면서 그 캐펙스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현재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 가격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그 메모리 관련해서 메이저 3사,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까지도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보다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계속해서 눈을 돌리면서 지금 현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한풀 더 꺾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격 상승 그리고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을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가격 주도권이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메모리 3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당장의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측면에서 주주 입장에서도 좋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서도 한편 이제 뭐 캐펙스 투자를 너무 급격하게 늘려서 공급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정책보다는 보수적인 공급 그 정책으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주에게는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 캐펙스 투자와 주주 환원책의 이 절묘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가면서 뭐 메모리 가격이든지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오늘 하루에만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한 65만 주 정도를 매수하겠다라고 걸어놨습니다. 거의 다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다음은 이제 하락하는 섹터 해운주인데요. 해운주들은 오늘 뭐 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괜찮았잖아요. 오늘의 하락은 쉬는 거라고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해운 업종에 대해서는 뭐 큰 리스크도 없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제 뭐 의문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해운 운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리스크는 없지만 흥하해운을 포함해서 뭐 HMM이나 대한해운까지 해운주가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가졌었던 해운 운임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선반영 됐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정세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졌었던 3월에 이제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도 일시적인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아직까지 뭐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격화되는 모습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측면에서 해운주 관련해서 잠시의 이벤트성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기간 조정이 좀 더 상당 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동 리스크나 운임 상승 기대가 선반영돼서 나올 수 있는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이제 해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해운주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고 살펴보셨나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해운주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특히 중동 상황 대비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흥하해운입니다. 네네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 이제 탱커 운임 관련해서 이제 전쟁 리스크하고 가장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해운 테마성 종목으로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이 좀 심각하게 됐었던 3월 정도의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은 일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단기적으로도 한 며칠 전에 나왔었던 유가 급등과 미국 이란의 전쟁 상황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약세로 나타나고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으로 보이고요. 케미컬 탱커 관련해서 사업 모멘텀은 유효한 상황이고 오늘은 일시적인 수급 이탈이 좀 보이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 케미컬 탱커의 수익성 그리고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해운주에서 한번 가격 동향을 살펴볼 종목으로는 흥하해운을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해운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 흥하해운을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현진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분석, 인사이트, 종목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컴퍼니 인사이드, 솔브레인 편.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이 단 하루라도 멈춰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IT 기기와 스마트폰 생산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대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의 중심에는 심장을 돌리는 핵심 혈액이 존재하는데요. 1조 분의 1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초고순도 화학 소재의 제왕, 솔브레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재 주권의 상징인 이 회사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1986년 31살의 젊은 청년 정지환은 작은 무역회사로 첫 발을 뗍니다. 일본산 반도체 수입 재료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무역 상사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일본 제품을 떼어다 파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기술로 만든 화학 소재로 대한민국 반도체를 살리겠다. 그의 무모해 보이던 집념은 1990년대 공주 공장 준공으로 실체화됩니다. 모두가 기술 격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반도체 화학 소재의 국산화. 피나는 노력 끝에 시가겟과 CMP 슬러리를 연이어 자체 개발하며 솔브레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흔든 거대한 비극이 터지는데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산을 포함한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전격 제한한 것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불산이 끊기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순도 불산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전 세계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죠. 벼랑 끝에 선 국가적 위기의 순간 솔브레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주 공장의 불산 생산 설비 신증서를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적기 지원과 연구원들의 밤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1조 분의 1이라는 극도의 불순물조차 완벽히 제거해야 하는 기술력과의 싸움, 그리고 수출 규제 불과 6개월 만에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순물 함량 1조 분의 1, 최고 수준의 12N 초고순도 불산액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일본의 무기화 시도를 단 한 번의 기술 혁신으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소재업계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자립 속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출 규제의 역풍을 맞은 일본 기업들은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솔브레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을 지켜낸 1등 공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시가겟, CNP 슬러리, 2차 전지 전해액까지 영역 확장에 성공한 기술의 집념. 30년 전 작은 무역 상사로 시작했던 청년의 꿈은 연 매출 1조 원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영토를 지켜낸 독보적 기술력.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술 독립을 향해 멈추지 않는 발걸음.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총 국가 부채는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민간 등이 보유한 부채는 32조 달러를 넘고 정부 기관 간 부채도 7조 달러 후반대에 이른다. 2022년 30조 달러를 돌파한 지 4년 7개월 만에 10조 달러가 더 불어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 중 늘어난 부채는 총 11조 6천억 달러로 집계됐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8조 4천억 달러가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 사회보장, 의료비 증가 등이 부채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다.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누적 이자 비용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자 비용은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으로 올라섰다. 부채가 늘면 추가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다시 이자 비용이 불어나는 악순환이다. 40조 달러 부채는 미국 재정과 글로벌 채권 시장 모두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양대 지수 일제히 견조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바이오에서 잇따라 호재거리가 들려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하루 만에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장 속에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화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0bp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도 좀 고스란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는지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어제와 이제 이틀 전과 비교하면 오늘은 굉장히 다른 흐름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날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정부가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겠다. 회당 20억 달러에서 회당 40억 달러 규모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사실 바이백이라는 게 정부가 이제 이미 발행했던 국채 같은 것들을 조기 상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이전에 다시 매수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풀리는 채권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 하락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잡힐 수 있다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줬던 부분도 오늘 시장의 강세의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강도를 좀 이제 높였기 때문에 당분간 최근에 가장 급하게 올랐었던 최고점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내려오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국채 금리 특히나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은 일단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나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호재가 있기도 했지만 이 국채 금리가 일단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일단 금리의 영향에서는 약간은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좀 완화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출 관련된 기업들 실적은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적을 걱정하기에는 조금 네.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있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게 일단 반도체가 일단 네.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없어서 지금 못 사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수량을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수익을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섹터들,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구매자보다 공급자가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사실 내려오게 되면 구매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 AI 쪽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크게 뭐 지금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사실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 투톱 그 가운데서도 SK 하이닉스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2%가량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목표 주가 300만 원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이제 등락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9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40조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바로 소각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었죠. 그동안 시장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주전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구체화된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투자 심리가 강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저가권 구간이어도 사실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이제 40조 원 규모의 매수세를 우리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그다음에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고 이게 사실 기간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달 중순 이후까지거든요. 그래서 3달 정도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 3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한 60거래일 조금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40조 원을 60거래일 정도만에 다 이거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 산술로 계산해 봤을 때는 하루에 6천억 원 이상은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매수세가 좀 이제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노린 또 이베네스 자금들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반등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우리의 기대치를 높이면서 투심을 더 강화시킬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잉여연금 흐름의 한 50% 정도를 일단은 주주환원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주주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주환원 같은 경우도 잉여연금 흐름의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실적은 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잉여연금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기대를 더 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원했던 정도 수준 이상의 주주환원이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단기성 자금은 아니시라면 뭐 지금은 절대 팔 때가 아니라 일단은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주환원을 하면서 특히나 소각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이것 또한 주주들에게는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또 한번 배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또한 추가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대감이 있죠.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번 달 특히나 다음 달 이제 8월이 끝나는 주기 때문에 이 사이에 소집하고 뭐 특별 현금 배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한 100조 원 정도의 환원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매입과 소각보다는 배당 쪽으로 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산모 때문에 사실 지금 SK 스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별히 이제 삼성화재라든지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소각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 금융사들의 지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좀 이렇게 약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어서 아마도 삼성전자는 배당 쪽에 좀 더 힘을 좀 실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어서 배당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삼성전자도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장단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다 일단은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도 내년까지 SK하이닉스가 180조가량의 추가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기대감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반도체 투톱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소부장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 소부장까지 온기가 좀 직접적으로 확산될까요?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다가 조금 네. 윗꼬리 달고 조금 상승폭을 반납
진압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뭐 나쁠 건 거의 없습니다.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수급이 그래도 분산이 되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기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주식이 좀 쏠리게 되면은 이 반도체 소부장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일단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온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역시나 소부장 쪽도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요소가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제 5월 달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목격하면서 AI 관련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투심이 다시 한번 강화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던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뭐 다음 주까지 조금 좀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조금 그래도 선별적인 투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알게 모르게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 AI 시장의 확장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강화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도 사실상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별이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HBM3라든지 그 이후에 지금 HBM4 그 이상까지 관련되어 있는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시로 본다라고 하면 TC 본드를 만들고 있는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HBM4 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직접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전공정 쪽도 장비라든지 소재들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잉여 이익을 통해서 이제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R&D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비와 소재 쪽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원익 IPS와 같은 증착, 열처리 장비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증착 장비 쪽에서 또 선도 기업 중에 하나죠.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후공정, 특히나 이제 검사 쪽도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점 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고사양화되면서 이 수요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사 장비 쪽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걸로 보고 있고 검사 장비 가격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뭐 테크용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검사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주 확대와 더불어서 실적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HBM4라든지 이런 고사양 메모리들, 그다음에 검사 장비 쪽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공정 장비 소재 쪽들, 증설과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기업만큼이나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그 바이오 안에서도 암백신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모더나 머크에서 mRNA를 활용한 암백신 임상 3상과 관련된 성공 소식 들려오면서 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있냐인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있을까요? 일단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부터 네.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이게 지금 모더나와 머크사가 개발한 게 mRNA 관련된 암 네. 백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mRNA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상까지 성공을 하면 모르겠지만 임상 3상까지 성공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상, 3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 뒷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임상이 통과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종목들도 함께 올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잘 오르던 한미 사이언스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미노로직스도 테마로 엮여 있다 보니까 오르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그냥 mRNA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어서 테마로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수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손실 구간에 있었던 분들은 일단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한 이후에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뭐냐? 당연히 오늘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이 모더나와 머크사가 만든 이 암 백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이 아닌 머크사가 개발했던 키트를 달아가는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모더나와 같이 만들었던 이 암 백신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발률도 낮을 수 있고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이 통계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성공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를 활용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크사가 가지고 있었던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이죠. S 제형을 만든 게 바로 알테오젠의 플랫폼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가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 안 그래도 키트루다 관련된 로열티가 매달 1,000억 원 이상 매출이 늘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이 임상 3상 이후에 상용화가 되고 키트루다가 이로 인해서 매출이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로열티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로 보다도 좀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위탁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있고 그들에 이어서 뭐 ST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위탁 생산에 했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이스는 기존의 모더나와의 이 위탁 생산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T팜 같은 경우는 이 mRNA 관련된 올리고라고 하는 이 원재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선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서는 ST팜이 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두 종목은 묶어서 보시고, 특히나 두 종목은 CDMO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CDMO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이슈가 하나가 터질 때 이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혜주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투자분들께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그렇다면은 어떠한 식으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선별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뭐 기술 이전을 했건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들었건 상용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용화가 돼야지만 로열티를 수령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재무제표도 개선이 될 수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상용화를 했던 제품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를 했죠. 키트루다 SC 제형을.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신약을 만드는 회사 중에도 상용화를 했던 기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KKB라는 상용화 제품들이 있고,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협력 기업인데, 렉라자라고 하는 제품이 이미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들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용화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금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단 상용화에 대한 전례가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임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라든지 조금 전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또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 이를 통해서 상용화까지도 일단 성공을 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을 해갈 때 엄청난 돈을 쏟아붓죠. 몇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로 기술 이전 비용을 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 했던 기업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되면서 마일스톤이 쌓이고 수수료가 쌓이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도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DMO 기업들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제약 바이오 내에서는 선별적인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이스, 그다음에 ST팜, 거기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대표 기업이죠. 셀트리온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미국에서 들려온 모멘텀 속에서 강한 상승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지금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변동성 국면 속에 제약 바이오를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바이오는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투자 꿀팁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숫자까지 공개 언급했다.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담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만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다. 핵무기 개수까지 거론하며 비핵화보다 회담 성사에 무게를 둔 셈이다. 한미연합훈련도 김정은에게 매우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유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반면 한국에는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에 관심이 없다고 했을 때 불쾌했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대화, 한국에는 부담, 북미 회담이 떠오르는 사이 한국의 계산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네, 목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 거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급락 하루 만에 우리 증시 빠르게 되돌려주면서 오늘 또 빠른 회복을 보여줬네요. 코스피, 코스닥 어제 하락 좀 모두 만회한 것 같은데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몇 가지 호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곧바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SK 하이닉스에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주주 환원 정책 40조 원을 발표했죠. 네. 그리고 밤에는 또 미국 재무부가 전 세계 증시를 조금 부담스럽게 했던 그 국채 수익률의 급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입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높이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미 국채 수익률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거기에 또 모더나가 이제는 뭐 암을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물론 뭐 시간이 좀 걸리고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조금 뭐 기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재료들이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어떤 관련 섹터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섹터들이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뭐 상승폭은 뭐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골고루 반등을 이끌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순매도에서 오늘 곧바로 또 순매수로 반전이 됐다라는 거,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의미가 있는 모습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바이오가 중심이 되면서 다른 여타 섹터들 로봇도 그렇고 2차 전지라든가 또 일부 신재생 관련된 이러한 섹터 내의 종목들이 나름대로 시장의 반등,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또 환율도 또 우호적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약 10개월 반 만에 1,380원대로 장중에 내려오면서 오늘 환전소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흐름과 함께 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온 것 같은데 환율 흐름은 우리가 또 어떠한 부분들 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할까요? 환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하락하는 요인들, 뭐 일부에서는 뭐 수출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압박을 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환전 수요라든가 또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미 ADR 상장과 관련돼서 환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국내로 달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원화의 어떠한 흐름들이 강세로 전환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엔화와 연동이 되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후에 어쨌든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트럼프는 다시 또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원화의 어떠한 그동안에 지나친 이 절하 현상이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달러화와 관련돼서 연동이 되는 원달러 환율의 월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2021년도부터
1,08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라인들입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이 추세선을 걷을 때 1,400원이라는 자리들이 하단부에서 형성이 됐던 이러한 모습인데 2개월 동안에 걸쳐서 고점을 형성하고 이 1,400원을 이탈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요, 물론 뭐 다시 또 1,400원을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라인이 여기서 만약에 더 이어진다라면은 1,350원이 그냥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격적인 매도를 할 수 없는 구간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뭐 7,000 내외 이런 6,500에서부터 7,000 라인이라고 그러면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네. 측면에서 PR 밴드로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가 없이 매수로 나서 준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화 매수세도 주춤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물가라던가 고용 등의 주요 경제 지표 또 환율의 추가 하락 여부를 가릴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6%대 급등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6,900선 위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대 급등 마감 842.57포인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7%대 급등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로 포지션을 잡았고요. 1조 5천억 원대 순매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 2조 4천억 원대 순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목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개장 직후부터 견조한 오름세를 마지막까지 이어가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안정화 속에서 반도체와 바이오가 시장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막판까지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4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 들려주면서 SK하이닉스는 두 자릿대 강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1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커지고 있죠. 오늘 9%가 넘는 상승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SK스퀘어와 SK 그리고 삼성생명까지도 일제히 오름세를 그렸고요.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대감 속에 SK증권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반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AI GPU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5%가량의 오름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약했던 섹터를 보게 된다면 은행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해운 운송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일 좀 강했었던 조선과 그리고 일부 중공업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전선 관련된 기업들도 시장 대비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5%가량 상승했고요.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소홀딩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에피소홀딩스가 신약 개발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회사인 만큼 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고려아연이 8%가량의 상승력을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MBK의 영풍과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좀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듯한 모습 나왔고요. 장기 국채금리 하락 속에 달러 약세 그리고 금과 은 가격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에 대한 영향도 오늘 고려아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선방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11%가 넘는 급등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ABL 바이오도 3%, 리가켄 바이오도 3%가량 올라가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대형 바이오주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이어졌습니다. 암 치료제에 대한 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 실적 기대감 여전하죠. 파마리서치가 5%가량이 넘는 시세를 분출해내는 데 성공했고요. 2차 전지 기업들 일제히 상승했고 오늘 반도체, 장비단에서 일부 종목들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원익 IPS 4% 넘게 상승했고요. HPSB도 전일과 이어서 5%가량의 오름세, 기판 관련해서 신택이 3%가량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전일 힘이 괜찮았었던 ISC는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스도 1%가량 하락하면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아쉬운 움직임이 오늘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터주들의 분위기도 오늘은 괜찮았고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 속에 7%가 넘는 상승세, 우리기술도 오늘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5%가 넘는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종목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던 양대 시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어제 하락을 모두 되돌려낸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5.89%, 6%에 조금 못 미친 수준의 급등세 나타냈고요. 6,852.5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 가까운 급등세로 반전했고요. 840.8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6%대 급등 흐름 연출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상승력을 조금 더 더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장중에 6,904포인트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감은 6,900포인트 아래에서 6,850선 지킨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 초반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850포인트까지 서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는 850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840선에 턱걸이 한 채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이 이제 매도 전환 하루 만에 다시금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1조 7천억 원대 순 매수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 개인은 2조 2천억 원대 매도세, 기관도 4,800억 원 규모의 순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 좀 출회됐고요. 1,200억 원대 팔자세였습니다. 개인 소폭의 순매수, 기관은 1,1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대급 주주환원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삼성전자 측에서도 10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올라왔고요. SK스퀘어, 삼성생명까지 S7 종목들이 이름 올렸습니다. 삼양식품까지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세에 유입됐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파마리서치, 실리콘투와 같은 K뷰티 미용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갔고요. 우리기술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과 8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밖에 TSE, 테크인과 같은 반도체 종목들 올라왔습니다. 이 안에서 삼양식품 지켜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이제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쏠림 현상 안에서 K라면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 안에서 다소 소외받는 흐름이 연출됐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러한 흐름이 반전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2분기에 해외 매출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삼양식품을 두고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불닭 신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하반기 전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41만 2천 원 터치하기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7%대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139만 7천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역시나 반도체 투탑 나란히 올라왔고요. 네이버와 SK텔레콤, 삼성 SDI까지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 쪽으로 수급 쏠려갔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과 올릭스까지 모더나 관련주들 위치했고요. HPSP, 이오텍피닉스, 인텍플러스 같은 반도체 장비단으로도 수급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바이오 대장 알테오젠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mRNA 암 백신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임상 상상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 결과 안에서 키트루다가 병용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들로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키트루다의 판매 실적에 따라서 단계별 마일스톤을 수령하기 때문에 키트루다가 많이 판매되면 될수록 수혜를 더 입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오늘 장 초반에 34만 4천 원까지 고점 터치하는 흐름이었고요. 장중에 그래도 강세 유지해줬습니다. 11% 급등세 연출하면서 33만 9,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쏠린 종목들 위주로 점검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급락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던 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꺾였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에서 장기 국채를 다시금 매입하는 바이백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입 한도를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올려 잡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나 10bp 안팎으로 급락을 하면서 5.18%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일 우리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가 30년물 국채 금리의 급등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하락을 조금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에다가 금과 은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살펴볼 텐데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겠죠. SK 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2027년까지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IB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좋은 소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삼성전자도 오늘 9%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은 구글과 마벨의 AI 동맹 소식, 중국에서는 H200에 대한 반입의 완화 소식과 양쯔 메모리의 IPO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섞였고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암백신과 관련된 호재 속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분위기도 여전히 좀 긍정적이었죠. 모더나 머크가 맞춤형 mRNA 암백신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고위험 흑생종에 대한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는 무려 176%, 머크는 12%가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mRNA나 면역 항암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머크사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알테오젠은 두 자릿대 강세를 막판까지 이어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코스닥의 반등이 또다시 지속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바이오, 양대 지수를 대표하는 그러한 섹터들인데요. 과연 이러한 훈풍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8월 20일 목요일 정규장 거래 종료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던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빠르게 거쳤고요. 주주 환원 소식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윤곽이 드러나면서 오늘 강력한 호재가 됐습니다. 또 내일 포인트들 어떤 걸 잡아야 할지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포인트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던 금리와 관련된 부분, FOMC 의사록은 다소 좀 매파적인 게 있었지만 네. 이 10년물 금리라든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미 재무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뭔가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심리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라든가 또는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하고도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재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이 1,400원 이하로 내려가는 1,300원대 물론 뭐 더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뭐 1,350원, 뭐 1,400원 내외 이런 식의 움직임들만 보여주어도 어떤 우리 수급적인 개선은 조금 더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수급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40조 원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네. 뭐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10월 달 3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뭐 특별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또 뒤이어서 이제 마치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도 우리 뭐 가만히 안 있는다. 네. 뭐 이러면서 곧 다음 주에 뭐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적재적소에 나올 만한 시점에서 그리고 또 시장에서 서프라이즈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이 발표된다라는 것은 이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떠한 최소한의 급반등이라든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수치로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내일이죠. 2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9월 1일 날은 8월 달에 어떤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될 텐데 네.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섹터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느냐를 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OK 목장의 결투인 것처럼 다음 주죠. 27일 날 모두가 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과연 또 어떠한 실적과 그리고 향후 전망들을 내놓는지 네. 이것이 이 향후 반도체 관련주들 아무리 뭐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엔비디아가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가 나오면 상당히 흔들릴 텐데 그러한 또 고비도 하나 남았다라는 거. 예. 결국 위쪽으로는 계속 우리가 부담스럽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7,200부터 7,500을 상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하단은 결국 6,500에서부터 6,800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의 존으로 네. 설정을 하고 대응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단을 지지하는지 그 여부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주엔 또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고 있네요.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또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또 알려주셔야 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어제도 반도체 밸류체인 또 그동안에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흔들릴 때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네. 오늘은 알테우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방송에서도 아마 실질적 수혜주 알테우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특허 소송 연이어서 승소를 하면서 머크사의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점, 뭐 오늘 하루 종일 들었을 겁니다. 이 모더나 머크의 mRNA 암 백신 성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머크사와 손잡고 있는 알테우젠은 뭐 오늘 내일 단기적인 이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반등,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항체 의약품 약물 접합이라든가 리보액산 치료제 등을 이 직접 대표가 글로벌사와 추가적인 계약 연내에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알테우젠의 주봉의 모습을 여러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1월 10일 요때 주간이었었죠. 바로 이 43만 원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노이즈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락의 채널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하락의 채널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이 음봉이 연출됐던 40만 원대부터 이 자리들의 어떤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하락 채널을 벗어났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와 홀딩의 관점.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가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이번에 이제 흔들리더라도 훼손되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 40만 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물리셨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롱텀으로 봐도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모더나 머크가 공동 개발한 mRNA 암 백신이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에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이 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이 암 치료제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보인 게 또 처음이라고 하죠. 앞으로의 또 이런 임상 진행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4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그동안 좀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지금은 이제 희망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까요?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사실은 어제도 그랬고 화요일 날도 흔들릴 때 여러분들께 화요일 날 나와서 반도체 밸류체인과 관련돼서 계속 관심을 갖자. 근데 사람 심리가 어제 매도 사이드카 걸렸을 때 오히려 매수해야 됐다라는 거는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반도체가 주도하니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런 어떤 호재성 재료들이 시장에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는 너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호재성 재료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네. 조금 더 시장에 긍정적인 뷰를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을 기대해 주셨고요. 부정보다는 긍정에 또 집중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도 또 후회 없는 선택, 좋은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인 현금 창출이라던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상승은 노이즈가 있더라도 지속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서울에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 같은 전략들 내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